안녕하세요. 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이 3상에 대한 외부 독립 모니터링 위원회의 첫 번째 중간평가 결과상으로 위약을 투여한 참가자에 비해 백신 접종자의 감염 예방률이 90% 이상 높았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중대한 부작용도 보고된 것이 없다고 화이자는 덧붙였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동안 최소 75% 이상의 효과를,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50에서 60%의 효과만 있어도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화이자는 백신 안전에 관한 데이터 등을 추가로 점검한 뒤에 11월 셋째 주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던 업종들은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크루즈 선사인 카니발 코퍼레이션은 39%대 폭등, 아메리칸 항공은 15% 이상 급등 등 여행, 레저, 항공주가 초강세를 보였고 은행주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화이자는 7.7% 윗꼬리를 달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수혜주였던 언택트 기술주는 강한 약세를 보였습니다. 줌은 17% 폭락, 넷플릭스 8.5% 폭락, 아마존 5% 폭락 등의 약세를 일제히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 뉴욕 3대 지수의 폭등세가 나타났지만 두 가지 좋지 않은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3대 지수의 시초가는 다우 4.04%, 나스닥 1.27%, S&P 2.10%로 급등 출발해서 장중에 다우는 5.69%, 나스닥은 1.79%, S&P는 3.89%까지 급등하며 고점을 기록했고 일제히 3대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장중에 경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막판 3대 지수는 일제히 급락을 보이며 다우는 2.95% 상승 음봉, 나스닥은 1.53% 하락 음봉, S&P는 1.17% 하락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12호의 빅스도 약보합 출발해서 장중에 9.86%까지 급락한 뒤에 장막판 급등하며 3.58% 상승한 25.7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WTI는 수요 회복 기대감에 8.5% 급등한 배럴당 40.29달러에 마감했고 금값은 5% 폭락한 온스당 1854.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도 일제히 급등을 보이며 영국은 4.67% 상승, 독일은 4.94% 상승, 프랑스는 7.57% 폭등을 보였지만 2월의 최고가 대비해서는 영국은 22.01%, 독일은 5.34%, 프랑스는 14.52% 아래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 현재도 유럽 증시는 강세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장입니다. 백신 소식으로 글로벌 시장은 한껏 고무되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역설적으로 덩치를 키워온 종목들이 이끈 우리 시장은 해당 종목들의 폭락 세팅이 부담이 되며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큰 폭 하락 출발하였습니다. 0.28%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기관의 매도와 외인의 동반 매도가 진행되었지만 기관이 매도를 줄이며 양봉권 시도도 하며 어제의 고점 저항을 받는 2457.94포인트까지 고점을 기록한 뒤에 기관이 강매도로 돌아서며 보합권에서 종일 등락하며 피로감을 보였습니다. 장막판 외인이 매수를 키우며 2452.83포인트 0.23% 상승한 밑꼬리 음봉 도지로 마감하였습니다. 0.82% 하락 출발한 코스닥은 강력한 외인 기관의 동반 매도가 장 초반부터 이어졌고 코로나 수혜를 받아온 제약바이오주들의 동반 폭락이 이어지며 장중 835선까지 저점을 낮춘 뒤에 막판 외인 매도가 소폭 감소하며 밑꼬리를 단 840.79포인트 1.22% 하락 음봉으로 5일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은 코스피는 106.8%, 코스닥은 103.3%를 기록했고 거래대금은 코스피는 17.7조, 코스닥은 11.5조로 최근 거래일 중 가장 많은 거래대금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로 상승해온 지수가 백신 소식에 짓눌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코스피 의학은 1.58% 하락했고 코스닥 제약은 2.77% 하락, 코스닥 바이오는 5.11% 폭락을 보이며 지수에 크게 부담을 주었습니다.
우리 시장 장중에 초반 강세를 보이던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반납하는 음봉을 보였고 미국 선물도 약세를 진행했습니다. 4.6원 상승 출발한 원달러는 장중 상승폭을 줄이며 1.2원 상승한 1115.1원의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0.51% 상승 출발한 선물은 0.12% 상승한 326.15포인트의 음봉 마감이고 외인 매수, 기관 매도를 보였습니다. 0.32% 상승 출발한 코스피 빅스는 2.59% 하락한 21.02포인트의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대형은 언택트 대장인 네이버가 5%대, 카카오 4%대 약세를 보였고 LG화학은 4%대 하락으로 2차 전지 대형주 중 나홀로 폭락을 보였습니다. 게임 대장인 NC소프트도 5%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는 상당한 강세를 보였고 은행과 보험주도 강세입니다. 코스닥 대형은 휴젤과 KMW의 1%대 강세 외엔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주요주들의 낙폭이 커 시제는 8.94%, 알테오제는 5.39%, 제넥시는 10.51%, 매드팩도 7.73%, 셀리버리는 7.43% 등으로 동반으로 시장을 끌어내렸고 셀트 계열도 2%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테마로는 수요 회복 기대감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내년 실적 개선 기대감의 S-오일이 14%대 급등, GS가 6%대 상승으로 정유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항공, 여행, 카지노, 면세, 백화점 등 코로나에 짓눌려온 테마들의 강세가 일제히 진행되었습니다. 키트, 인터넷과 함께 역시 바이오 제약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화이자 백신이 영하 70도에서 겨우 5일만 보관이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콜드체인 테마가 강하게 형성되었고 백신을 주사할 주사기 부족으로 주사기 테마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봤던 종목들 잠시만 보겠습니다. 현대위아는 오늘 양봉으로 다시 45,000 저항선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이 45,000 라인이 가장 중요한 라인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도가 네 번째 시도가 되겠는데요. 일시적 돌파가 아닌 돌파 후 안착 여부가 중요합니다. LG화학은 오늘 2차 전지 대형주 중에서 유일하게 폭락을 보였습니다. 어제 이 74만 6천원 이 저항 라인을 시도하다 윗꼬리 음봉을 만든 것에 대한 오늘 연속 음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상드린 대로 70만 9천원 라인도 하회하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관망 자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67만 라인까지 곧바로 내려올지 시간을 좀 끌다가 올지는 몰라도 60일선 정도부터는 관심을 가져보더라도 그전에는 일단 더 관망입니다. 현대바이오는 오늘 다시 음봉이지만 이 라인을 지지하는 짧은 음봉입니다. 어제와 같이 여전히 특이사항 없습니다. 특이사항이 나타나면 다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강스텐 바이오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의 폭락에 분위기를 살짝 맞춰주는 정도의 음봉이 나왔습니다. 아직 횡보를 유지 중입니다. 자, 이 정도로 보겠고요. 다음은 HLB입니다. 바이오의 폭락 출발에 무심하게 보합 출발한 LB는 그저께의 종가 93,000원을 저점으로 어제 양봉 캔들의 몸통 안에서만 장중 내내 움직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꼬리를 포함하여 11월 2일의 캔들보다 더 좁은 1.59%의 극도로 좁은 장중 변동폭을 보였고 평균가는 93,418원입니다. 어제의 105%인 36만 주의 장중 거래량입니다. 외인 프로그램은 균형을 맞추며 외국인 대량 매도장에서 호가 압력을 거의 주지 않았고 기관은 시장 매도분의 할당 수준 이하의 매도입니다. 섹터 연동성이 상당히 강한 제약바이오의 폭락에도 거의 무심한 모습을 보였고 역대급 짧은 캔들과 적은 거래량의 지속은 완전 수렴 구간에서의 다지기와 관망 심리가 절정에 달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패턴상 내일은 양봉이 기대되고 관건은 역시 수급과 거래량입니다. 0.74% 하락 출발한 엘생은 장 초반부터 시장 분위기에 연동은 했지만 LB를 추종하며 낙폭은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고 21선 훼손 없이 그저께 종가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장중 변동폭 2.4%의 짧은 캔들입니다. 평균가는 26,613원입니다. 전일의 92%인 62만 주의 정규장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외인 프로그램은 매도를 보이며 하방을 유지했지만 역시 개인의 동반 매도가 강한 강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LB와 마찬가지로 수렴의 틀을 유지하는 캔들로
내일 양봉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독자님들과의 약속으로 HLB 파워와 HLB 제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부터 볼게요. 파워를 그동안 언급하지 않은 것은 LB와 L생을 추종하는 성격이 너무 짙어서입니다. 사실 파워는 작년 627 때까지는 LB L생과의 연동성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LB L생이 627 하한가 2번 맞을 때 파워는 하한가 없이 장대 음봉만 한 번 맞았고 6월 28일, 7월 1일 이틀간 고스란히 회복하는 흐름도 보였었습니다. 이 이유는 파워는 이 이전에 12와 관리 종목 지정 관련해서 재작년부터 작년 초까지 LB L생과 전혀 다르게 선제적으로 하방으로 움직여온 측면이 작용해서입니다. 지금 와서는 이걸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일단 파워는 작년 10월 LB L생 급등 때 특별한 매집봉이 그 이전에 보이지가 않아서 같이 못 따라오겠거니 했지만 여기서 짧게 2개로 만든 매집봉으로 그 이후 올리면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는 조금 놀라기도 했는데 보시다시피 작년 고점 대비 LB L생보다 훨씬 많이 빠진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번에 짧게 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건 지금인데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파워도 LB L생 흐름에 완전히 연동하며 확실히 LB 계열에 편입이 된 모습입니다. 8월 13일 상한가봉 똑같이 나왔고요. 이 상한가봉 이후에 하나 다른 건 그 다음날 8월 14일 캔들입니다. LB L생과 달리 이날 자체적인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 고점을 LB L생 잠시 보겠습니다. 8월 13일 14일 봉 보십시오. L생 이렇습니다. 파워는 14일 고점을 13일 고점보다 훨씬 높였고 결국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한 번 더 털어먹은 모습이고 중요한 건 거래량도 LB L생과 달리 14일 음봉 거래량이 더 많다는 점입니다. 그 후로 초단기 수렴을 거친 이후에 파워의 가장 메인 캔들은 9월 2일 이봉입니다. 아무래도 가볍고 시총이 작으니 형의 이슈에 묻혀 짧게 해먹은 게 확연히 보입니다. 그리고 이날의 캔들, 이 캔들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 상한가는 파워에서는 잊으셔도 되겠습니다. 파워는 여기서부터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파워도 최근 LB L생과 같이 수렴 중이고 위치는 LB보다는 높고 L생보다는 조금 낮은 곳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파워의 종가가 9월 2일 캔들 메인 캔들의 종가입니다. LB L생의 흐름에 따라 언제든지 따라올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이니 파워 보유자분들은 별도의 분석보다는 LB 흐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LB L생에 대한 연동률 99%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HLB 제약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치매 테마인 시트리였죠. 그 다음은 메디포럼 제약으로 이름이 바뀌었었고요. L생의 인수로 LB그룹은 제조시설 확충에 성공했고 편의상 제약이라 하겠습니다. 제약 입장에서는 머리 아프던 소송건이 일괄 해결되고 재무구조 개선에다가 HLB 그룹 편입이라는 선물을 잔뜩 받고 거기다가 임직원들 스탁옵션까지 받았죠. 진양곤 회장의 개인 자격으로 지분 참여도 저가에 있었고요. 현재 장부상 차익이 상당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과정에서 몇 년을 박스 안에서 빌빌대던 제약은 본격적인 급등을 시작하게 됩니다. 세력은 이미 어떻게 알고 4월 8일 날 매집 흔적을 떡하니 만들어 놓았고요. 여기서는 좀 무리하면서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무리하면서 끌어올리다 보니 이렇게 갭이 생깁니다. LB L생 파워의 의미 있는 캔들을 만들던 9월 2일 제약은 일단 한번 일부 물량을 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 급격하게 LB 계열의 흐름을 추종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파워만큼의 연동력은 없지만 약 50%의 연동률이 있는 것으로 현재는 보입니다. 관건은 이 갭들인데요. LB와 다른 흐름이 아직 있는 종목이라 여기에 이 갭까지는 모르겠지만 12,600원 이 갭까지 메우는 흐름은 나올 경우가 있다는 것도 감안은 해야겠습니다. 향후에 LB 계열에 연동할 만한 에너지의 힘이 아직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지금의 제 시각입니다. 가급적 이 상한가 봉 안에서 바닥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그젝스가 더 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죠. 넥스트 사이언스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5분봉째군요. 거래량으로 봐서 심각히 나빠 보이지는 않고 오늘 이탈한 이 5,550원 라인 이 라인을 빨리 회복해서 돌리는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재료와 이슈를 기다리는 시각을 아직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차트와 수급으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HLB 계열은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기나긴 터널의 끝에서 드디어 빛이 보이는 순간을 인류가 잡았습니다. 화이자 CEO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백신이 나오면 시장이 날아갈 거라고들 생각은 하셨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역설적으로 덩치를 무지막지하게 키운 종목들이 나타났고 그것이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를 키운 다분히 역설적인 상황 또한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납과 교통 정리가 일부 필요한 것입니다. 제 첫 번째 영상이 9월 12일 영상인데 처음 하는 영상이라 버벅대고 떨린 기억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에서 제가 분명히 드린 말씀은 기억이 납니다. 이제 천천히 코로나 이후의 시장을 준비할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신이 시장을 무너뜨리는 거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군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이자 외에도 3상을 진행 중인 백신은 너댓 개가 더 있고 그중 모더나 등은 이르면 올해 안에 긴급 승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백신은 점점 현실화될 것이고 인류는 코로나 공포에서 느리게 멀어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정 능력을 발휘하며 자체 교통 정리를 짧게 진행한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강한 모습을 더 이어갈 것이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